들리나? 이 마이크가 이게 되나? 이거. 안녕! 좋아요, 듣는다. 들려? 안 들리는 거 아이가? 우리 어디 가야 되노? 문제명이랑 문제는 어디 가야 되노? 4부터 문제수 4? 4부터 4개 4는 4는 4개 5부터 8까지. 오늘 다 했나? 네. 안 한 사람 누구? 옷도 안 했어? 7, 8만 했는데. 저는 7 했고. 계속 안 해도 어떡하려고 그래. 누가 해가지고. 5는 안 됩니다. 해놔야 되는데, 이거 계속. 네. 근데 이거 한번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비문학은 지금 계속 풀어야 돼. 어차피. 어이구, 씨, 될 일 아닌데. 계속 풀고, 진도 좀 나가면, 앞부분에 했는 거, 좀 이해 안 되는 거, 좀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그거 질문하는 거 한 타임 정도 하고, 문학 넘어가려 하는데, 문학 넘어가고, 한 3월 중순이나 되면 찢어갖고, 이제 시험 대비해서 해야지. 문학 안 샀지, 아직? 샀어요. 학교에서 지금 그거 수업해. 아, 지금 문학 나가나? 네. 그게 지나가더라. 그게 네? 처음부터 처음이죠. 처음 다 나가더나? 네. 개념부터? 네. 우리 완전 대충이에요. 요거는 뭐 하더노? 백서 저희는 연관돼요. 이건 학교 안 가고. 아, 개념부터 나가더나? 우리 학교가 이상. 개념도 그거 있거든. 사용성은 산다 그러면. 네. 사람 무조건 옮겨 적어. 다들 이거 좀. 아, 무조건 옮겨 적어. 옮겨 적어 놓고. 아, 그럼 그것도 보면 시험 보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경파는 무슨, 독서는 안 하고. 네. 문학밖에 안 하고 무슨 있어요. 누나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이제 좀 하고. 그럼 독서를 이거 많이 해줄 시간이 없대. 너가 알아서 좀 해야 된대. 문제 계속 풀어. 문제 앞에 안 푼 것도 계속 풀고. 그럼 뭐 5부터 일단 매긴다고. 1번은 뭐 나오구나. 한번 한번 1번 나오고, 찾아보면 나올 거고. 합치까지 말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돼, 어차피. 2번에는 1번 나오고. 찾아보면 나와, 이거는. 뭐, 오늘 못 살아. 3번은 1번, 2번을 좀 묶어놓으면 나올 거야, 편하게. 1번, 2번 좀 묶어놔봐. 4번은 1번 나오고. 5번도 어렵지 않잖아, 그래? 몇 번 나오노? 3번 나오고. 6번에 5번 5번 나올 거고. 6번도 뭐, 6번에 1번은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정도, 5번에 몇 번 나오나? 1번 정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77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5번째 줄에 보면 주의는 자유를 단순히 자기 주장을 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문장이래. 인간들 사이에서 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해서 하나 결정해보자. 통일성을 형성해서 뭘 할 거냐 하면 인격을 실현할 거야. 인격을 실현할 거야. 그러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자유가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랬지. 그럼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이게 뭐겠노? 인간들 사이에 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하는 거랑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리고 그걸 즐기면서 개인을 개별적 자아로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게 뭐겠노? 그러면
인격을 실현한다는 거겠지, 그지? 그거 정도만 알면은 될 거고, 그게 좀 중요해. 그걸 알면 5번 문제 풀기가 좀 쉬울 거야. 5번 좀 어려워. 80페이지 5번 문제 풀기 좀 어려운데, 그 문장을 이해하면 5번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거고, 7번은 했고, 우리가. 8은 요번에 있는 거잖아? 8은 안 푼 사람 있나? 니는 다음 푼 니 숙제한 게 없네? 우리는. 저 사연과 미했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잖아. 네. 저번 시간에 있는 거는 풀어야지, 그래도. 그럼 공부한 게 없네? 저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 한 개 어디서 숙제한 거? 사연과 일기. 한 개? 그래도 아까 와서 하구만. 아, 야, 그럼 니 지문이 안 남는데, 머릿속에. 1번은 뭐 나오느라? 2 나오고, 2번은 1번 나오고, 안 되는 보기 있으면 얘기해 주고, 한 번은 수업 때 같이 했고, 우리가 1번 나올 거고, 4번은, 4번 좀 어렵지 않더라. 4번 오늘 끝내는 거. 어려웠어요. 4번 어렵지. 이따 4번 뭐 나오거든. 2번. 2번 나오더나? 네. 4번 잘 안 나오는 사람 있나? 안 나오지. 4번 좀 어렵다. 이 말이 안 되나? 나왔어요. 응? 좋은 경 나왔어요. 5번은 뭐 나오노? 3번이 좀 어렵지 않더나? 쌤 5번에 1, 2, 3이 1번, 2번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2번은 왜 안 되냐면 5번, 2번은 신을 우리 전제라는 게 있잖아. 이 전제를 잘 봐야 돼. 이 문제들 풀 때는 뭔 얘기냐 하면 1번은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고 2번은 아무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달라 완전히. 아니 딴 말이야. 그러면 신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들이 어떻든 간에 신이든 뭐든 아무튼 간에 진리를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아무튼 간에 있다가 돼버리잖아. 이번은 아무튼 간에 완전 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신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아무튼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계속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돼버리잖아.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완전 다르다. 3번은 학문적 의심을 진리만큼 이성적이지 않다는 건 학문적 의심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학문적 의심을 못해서 진리적 판단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상의 본성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 왜 틀렸어 이 말은? 물을 아는 이성적이지 아는 그러니까 안을 틀리려면 뭐가 틀려야 돼? 이성적이 그러니까 이 뒷부분 문장에서 이성적이지 않다가 틀리려면 뭐가 틀려야 돼 지금 문장에서? 문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성적이지 않은 건 왜 이성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3번에서 5번에서 3번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이유는 뭔데? 그 앞에 보지 말고 3번 보기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인 이유는 뭔데? 학문적 의식을 하지 못하게 그렇지. 학문적 의심을 지닐 만큼 이성적이지 않다 했으니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란 말은 학문적 의심도 못하니까 우리는 도현이 말처럼 안은을 틀리려면 학문적 의심을 해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 우리는. 그럼 그걸 확인해 봐야지. 학문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학문적 의심을 할 수 있어. 근데 절대적 본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확인해 봐야지. 무조건 그냥 이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봐야지. 도현아. 어때? 우리는 학문적 의심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호영 있어? 없어? 어때? 몰라?
이 개놈시키야 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하네. 도인이 어때? 도인이 왜 안을 X 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 할 수 있다는 거. 책을 보면 돼, 지문을 보면 돼. 제일 처음에 그래. 한 문제 그래. 열심히 할 수 있는. 지문을 보고 있어? 뭐래? 회의주의자들이 맨 처음에 한 의심은 야, 그거 진짜야? 야, 민규야, 니 말 진짜야? 호연아, 그거 니 말 진짜야, 그거? 네가 주장하는 그 진리 진짜야? 라고 의심한 건 뭔데? 의심. 그 어떤 의심인데? 한 문제. 나와 있어. 제일 처음에 봐. 책을 지문을. 맨 처음에 있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 공부할 때. 회의주의자들이 하는 의심이라는 거. 야, 그 말도 안 돼. 아몰라. 이런 게 아니라 했잖아. 정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의심이라 했잖아. 네. 그럼 그 자체가 학문적 의심인 거잖아. 그 당연 의심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틀렸지. 학문적 의심을 해서 진리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나? 야,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정말 우리가 아는 진리가 그게 정말 진리라고? 아닐 건데?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건 거잖아. 무슨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걸 봐야 돼. 8번에 4번이 어려워. 4번이. 다음에 8번 4번 나도 별표해놔. 그리고 거기다가 인문예술 공부라고 적어놔. 인문예술 공부. 4번에 4번 문제에다가 인문예술 공부. 공부는 뭐고? 공부가 뭐야 임마? 뭐야 임마? 나쁜 놈. 숙제도 안 하고. 사용문화는 숙제가 뭐였지? 사용문화 4. 4의 1번은 3번 하는 사람 있고 1번 하는 사람 있고 많더라. 일단 3번인데 다른 거 한 사람 없었나? 안 되는 거 없어? 2번은 뭐 했어? 이제 2번 1, 2, 3, 4 다 맞아서 답을 5번 나왔는데 5번 보기 잘 모르겠어요. 5번? 그러니까 2번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 수 없는 거 찾으면 되잖아. 이거는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알 수 있냐? 없냐? 있나? 없겠죠. 없나? 그렇지 않지 않은 건데 몇 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1, 2, 3, 4는 다 확인이 됐어. 근데 5번은 확인이 안 됐어. 이건 무관하게가 한계 비용 여기 첫 번째 문장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나오잖아. 데이터의 그 앞에 쭉 나오면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을 감소하지 않는 방향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하니까 무한하는 게 아니라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야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그 빅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해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무관하게 틀린 거지. 지문에 나오는 것다 이 말인 거지. 지문 나오는데 지문 내용과 다르다. 그래 보면 되지 않나?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랑 다르더라. 그러니까 경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문단 네 번째를 보면 한계 요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한계 요용은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어쩌고 해서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한계 비용을 어쩌고 해서 0이 돼야 된다. 0이 가깝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한테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지금. 3번은 4번 나왔을 거고, 네. 4번에 4번 나오고 5번에는 5번 나왔을 거고 순서를 어렵지 않고. 다시 얘기하지만 독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제일 기본이 문제야. 제일 기본. 그럼 시험 범위 나오면 독서에 관련된 문제집이 한 권 나올 거고 문화에 관련된 게 한 권 나올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그거하고 변형 문제들.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거는 제일 그냥 쉬운 거야. 이거는 그냥 너희가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좀 지나고 나면 그래 계속 풀어야 돼. 모든 보기들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안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풀어놓고 다음에 또 풀고 한 3번씩 풀어야 돼. 그 다음 사회문화 5도 했지? 1번에 안 한 사람 있나 이거? 안 한 사람이 더 많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와 얘들아. 어렵지 않으니까 해갖고 와서 풀자 그러면. 사회문화 6은 안 한 사람 없어. 둘 했고 1번 뭐 나오더노? 3번에서 안 나오는 거 있나? 3번이 틀린 건 쉬워 사실. 나머지를 봐야 돼. 없었고. 와서 일찍 오면 아까처럼 그렇게 서로 토론해서 자꾸 얘기해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해. 2번은 5번이 나와. 그자? 5번인 이유는 뭐고 지금? 뭐 나오더라 너가 얘기하니까. 37점. 30.5 되지? 확률로 봤을 때. 그지? 다 나왔어? 그렇게 얘기 다 했어? 나오더나? 답이? 준우는 뭐 나왔나? 아니 저못 풀었어. 몇 번이 안 되더라 너 이거는. 1번부터 응. 안 돼서. 아 1번이 안 되면 어떡하노. 다른 사람 1번 안 되는 사람 없었고 준우 나만 좀 얘기 좀 하고 가자. 쉽다 준우야 이건. 근데 이건 모쏠이 아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2번은 없고 안 되는 사람 3번 없고 4번도 없고 5번은 준우야 그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가치니까 가치. 이따가 한번 다시 보면 됩니다. 3번은 3번 안 되는 거 있나? 없나? 보기 중에 안 되는 거 없었나? 2번, 4번, 3번은 무조건 돼야 돼. 보기가 100%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없었어. 묻는다고 내가. 3번, 4번. 경민이 얘기해봐라. 3번, 4번. 저 이거 안 했어. 아씨. 왜 안 했어? 몇 번 보기가 안 돼. 답이 안 나오더니 그러니까 몇 번 때문에. 3, 4, 5, 아 3번이랑 4번. 아까 물을 할 때 좀 묻지 좀 씨. 호영이는 저 이거 못 풀었어. 다시 가보자. 다 물을 수가 없어서 그래. 1번 가보자. 저기 윤기부터 다시. 윤기야 1번은 필수적으로. 응? 필수적으로. 필수적이 어? 필수적으로. 조금 그게 필수적인 것밖에 안 들려. 필수적인 요건이요. 필수적 요건이 아니에요. 왜? 왜 그렇지? 그 지금 어떻게 용기야 맨날 문제 풀 때안 하니까 용기야 맨날 고개만 걷어거리고 있어. X를 맞춰놓긴 했는데. 얘기해봐. 이유를 적어놓지. 어? 이유를 적어놓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참네.
아이씨 몇 번 얘기했어. 야 수업 문제 풀 때 표시를 해놓으라니까. 선생님 그 OX는 해놨는데 제가 그 이유는 안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 의미가 있냐. 그 고일해가 내가 했잖아. 타자성어 OX 해놨더라고. 야 니 이거 왜 OX 했어. 뜻 알아. 예, 뜻 선생님 그거 저 문제 풀 때 찾아봤는데 뜻을 안 적어놔갖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찾아보고 OX 했습니다. 진짜? 그 뜻이 뭐야? 안 적어놔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찾아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찾아본 거냐 그게? 안 찾아본 거지. 근데 중국도 찾아봤대 지는. 찾아봤겠지 그래. 근데 안 적어놨대. 그래서 모른대. 그럼 찾아는 봤대. 에이씨 뭐 찾아본 거냐? 민규 2번 보기 다 돼?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너희가 공부하는데. 여기 숫자 바꿔놓으면 어떻게 할래? 1번에서. 금주한사는 지금 150달러인데, 정답은 5번인데, 150달러에 만약에 100달러 나오면 맞다 하겠네. 130회도 맞다 하고, 200회도 맞다 하고, 대회 금융기초 50인데, 지금 뭐, 100회도 맞다 하겠네. 숫자 둘이 바꿔보면 맞다 하겠네. 뭐. 그러면, 안 몰라? 5번 틀린 거 말하고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문제 푸는 의미가. 아이씨, 진짜, 왜 그렇게 공부하냐. 다 틀려버린다니까. 2번에 3번에 A국의 순자산 증가하니까 순부지 증가액이 같을 거라 그랬어. 왜? 왜 같은데? 자, 홍현아, 왜 혜진아, 왜 같은데? 안 물어본 사람 물어보자. 2번에 3번, 왜 맞노? 순자산 증가액에 빼기 순불재 증가액이 이 금융 계정 순자산인데 2024년에 모두 0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겁나 정확하지? 100%지 100%. 선생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거기에 A국에요 금융계정 순자산이요 0이거든요. 근데요 순자산은 증가매가고요 순부채 증가매가 알려면요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 순자산 알아야 되거든요. 순자산 증가매가고요 순부채 증가매를 두 개를 빼는 게요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 순자산 그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두 개 빼는 게요 저 금융계정 순자산인데요 빼갖고 연계했대요 쌤. 두 번째 문단 보니까요. 그러니까 같겠죠 뭐 빼갖고 연계니까요. 이게 문제 푸는 거야. 영인가? 같은 거 같다 아니에요? 딱 봐도 같다 아니에요? 실성고 옛날에 그 한 명 있었다. 선생님 딱 봐도 같다 아니에요? 잘리는 한 명 있었다. 딱 봐도 같은 거 어딨냐? 딱 봐도. 그럼 한국말 되면 학원 강사 다 그놈 죽어야지. 학교생이 말라 있노? 인간 강사 말라 있노? 딱 봐도 다 아는데 안 그럴라? 그래 하면 안 돼. 계산이라는 게 필요해 국어에서. 마찬가지야. 3번에 1번에 얘들아 너희가 고민되는 게 있잖아. 다시 풀어봐. 오늘 남아서 풀고 와요. 잘됐다 이씨.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그러면 고민이 돼야지. 거주자가 해외 주식 투자를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 어떤 게 필요하지? 고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경상수지 흑자는 필수적 요건이래.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 말고는 없다는 얘기야 1번은. 맞지?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만이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 말고 다른 건 없는지 찾아보면 되잖아. 고민해보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몰라 아직도. 개념이 아직 없어 우리 솔직히. 아직 남았잖아. 시험 2달 남았잖아.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너희 선배들 1등 나온 애들 최성훈 작년 1, 2등 나온 애들도 처음에 몰라. 학교쌤은 네가 알겠나? 지금 처음 받았는데 왜 문화부터 하는지 아나? 공부해야 되거든. 학교생은 독서 알겠나
국어쌤이 경제가 어떻고 나는 뭐 아나 사실. 나도 공부하자.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 또 미친듯이. 옛날에 공부했는 그 그냥 옛날 속도 가르쳤는 그 짬밥으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내라고 뭐 경상수직하면 선생님 경상수직 뭐야 물어 내한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중국이 봐야 알지. 내라고 뭐 아나 금융 뭐라 했나 금융 개정 뭐 대충 뭐 순부채 증감액 하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부채 빚이 얼마 증감액 이 정도는 알겠지 국어적으로. 다 똑같다니까 조건은 전국의 고3들이 얘들아 안 그렇나. 그러면서 지문 또 읽어보고 지문 또 읽어보고 문제 읽으면서 계산해보고 이 싸움 아니야 결국엔. 그러다 보면 눈에 익힌다니까. 그럼 나중에 되면 시험 범위 한 알려주잖아. 한 3월 말에 4, 5초 때 보면 뭐 들어가 있는 딱 지문만 겁나 외우는 거야. 계속 공부하는 거야 미친듯이. 그리고 시험장 딱 들어가고 이제 지문 안 읽어보야지. 그래야 되지.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씩 다 찾아봐야지. 지금부터 그래 눈에 들어오지. 준우야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그래 딱 나와줘야 돼.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안 찾아봤는데 안 적어놨는데 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고 안 적어놨으면 알아야지 머릿속에. 그래 안 적어놓은 사람은 지금 적지마.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안 풀려. 안 풀린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 찾아갖고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찾아서 뭐 적었나 지우지 말고 그냥 스스로 찾아봐야 돼. 스스로 그 지문은 그 문장이 그냥 그 문장이 어떤 문장 다음에 있고 그 문장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눈에 익혀놔야 찾는데. 그냥 우리가 1, 2학년 때처럼 그냥 이거는 비고주에 국내수에 있으면 되네라고 막 기억해버리면 요 보기 또 안 된대. 학교에서는 또 다른 뭔가 바꿔가 또 낸대. 안 그렇겠나? 막 이런 데도 있지. 고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비고주자의 국내 투자가 필수적 요소다. 이런 데도 있지. 그럼 우리는 경상수지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바꿔낼 수 있겠지. 아니면 고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써라. 할 수 있겠지. 벌써 1번, 3번, 1번 가지고 문제 3개 나오네. 그러면 보기 5개면 한 문제가 15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문제가 지금 다 4개 있잖아. 60개 나온다는 얘기야. 한 지문에. 요 보기만 가지고 가. 얘 나와 있는 보기만 가지고 얘들아. 근데 한 보기에 솔직히 3개밖에 안 나오나? 문제가. 아니잖아. 2번 문제 같은 거 보기 5개면 야씨 10개도 놓겠다. 10개도. 숫자 금방 바꿔갖고 막. 흑자인데 적자를 바꾸고 어떻게 계산해낼 거야. 성강은 대대로 10장이야. 10장에서 14장 3학년 시험은 10장을 줘 그냥. 시험지 10장 기장에 12장 같은 12장 뭐 내는다. 읽을 시간 없다고 생각하면 비포 한 면이 지문인데 전체가 그거 어떻게 올라야 돼? 뭐 내는다. 12장 실성과 8장 주고 영상고 한숨 8장 6장 7장 반 건강이 12장 주네. 12장 미쳤구나 이 사람. 얘네 막 몇 개도 없어. 다시 한번 한 번이야. 한 번에 2번 같은 건 쉽지 얘들아. 한 번에 2번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뭐 국내거리가 틀렸고 당연히 아니고 이거는 4번 비밀이 됐어. 당연히 안 된다 이거. 호영이도 안 될 거고 경태 돼? 경태 될 거고 도현이 돼? 뭐고? 발생 안 하지? 그럼 발생하는 경우는 뭔데? 발생 안 하니까. 왜 발생 안 해? 하면 이제 왜 발생 안 해? 연초와 연말 결과가 그러니까 왜 발생 안 해? 했으면 이래 하잖아. 봐봐 얘들아. 발생을 안 해 그러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를 생각하면 돼.
안 그래? 경제에서는 있어 없어? 있지. 뭐? 항상 봐봐 얘들아, 나 봐봐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거의 두 가지야. 많으면 세 가지인데 거의 원인은 두 가지야. 안 그래? 이쪽을 갈 거야, 너희 이쪽 갈 거야, 이쪽 갈 거잖아. 항상 인생에서 선택은 예스와 노 아니야? 보통 모든 선택은 이 친구랑 내가 계속 만날까? 헤어질까? 국민이 같아.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얘들아. 더 먹을까? 더 먹을까? 학원을 갈까? 말까? 항상 그래. 그래서 뒷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거래 요인을 물으면 비거래 요인 생각하면 되잖아. 증가하냐를 물으면 하락할 거 생각하면 되고 그밖에 없대. 보통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보통 그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잘 없어. 사실 경제는 특히 더. 경제는 뭐가 하락했을 때 뭐가 상승해 같이 따라가 반비례야 정비례야 이밖에 없대 보통. 그러면 4번 문제를 풀면 국제투자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계리가 발생한대. 뭐 거래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 발생을 안 하는지 아니면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야 결국에는. 네, 우리 지문에서 거래 요인의 종류는 두 개 배웠거든. 거래 요인이 있냐 비거래 요인이 있냐. 근데 우리 지문에서 분명히 배웠거든.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 계리가 발생한다. 나와 책에 알려줬어 너희한테. 어디 있어? 제일 밑에서도 저 위로 쭉 그래. 뭐라 돼 있어? 비거래요인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부분 아닐까요? 수반되지 않는다? 그걸 보면 안 되지. 이거 133쪽에 있지. (14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볼까? 세 번째 줄. 만약부터 만약에 국제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아까 도현이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던 거야. 더 가야 돼 도현아 거기서. 연초와 연말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연초와 연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잔액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개념과 개념상 똑같대. 똑같다는 말이 얘들아 넘어가 보면 3번에 4번 계리가 없다는 말이야. 계리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래 요인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같다 그랬으니까.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는 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너는? 문제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묻는 거잖아. 그걸 너희 이해했어? 너희 거래 요인에 의해서 계리가 생기는지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 계리가 생기는지 너희 알아? 그걸 묻는 거잖아. 그걸 묻는 거. 뭘 묻는지를 봐야 돼. 읽어보면 말은 어려워. 그래 막 어려워. 국제투자 대접 자체도 어렵고 순대 어렵지. 그래 어려워. 모르는 거 알아. 누구나 똑같지 어려운 거. 그게 뭘 묻는지를 알아야지. 뭘 묻는지 그걸 파악해내면 쉽잖아. 5번은 쉽고 얘들아. 5번은 뭐 틀렸지 반영되지 않지. 못해서 고 민기야 왜 반영이 안 돼? 아 미안 왜 반영이 안 돼? 왜 반영돼? 어? 이거 못했어. 아이씨 다 했다. 왜?
네? 5번. 여기 3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래. 마지막 쪽에 그래. 정확하게 찾았지. 소유권 변동 때문이잖아.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냐 안 하는 경우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민규야,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지문 다시 한번 봐. 영상을 봐. 좋아요 꼭 누르고. 알지? 꼭 봐는 게 점수 많이 떨어진대. 서투르군 1, 2학년 때랑 달라. 등급이 많이 바뀌었는데 애들이 물갈이 잘 먹을걸. 워낙 어려우니까 애들이 포기하는 애들이 생겨있지만 4번에는 4번일 거고 이거 모르는 거 진짜 이거 뭐니까 5번은 뭐 했노? 저기 혜진아 혜진이 좀 잘하네. 저 여기 못 풀었어요. 아직 못 푼 거야? 아니 2번까지만 풀고 3, 4, 5 못 풀었어요. 아직 못 풀었다는 얘기잖아. 경민이는 저 3번까지. 고양이도 예. 풀어봐 그러면. 경태는 했고 해결했고 도현이는 해결했고 했어 해결. 우찬이도 해결했고 안 되는 정도는 해결 못하고 없고 지금 됐고 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가도 잘 봐봐. 필요 조건이냐 뭐 쓰냐 했을 때 다른 게 필요하냐 다른 게 있냐 없냐 하는 거고 환율 변동 다는 환율 변동에 대한 걸 보고 말이 어려운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아까 전에 그 혜진이가 이야기했던 거야. 나는 혜진이 얘기했던 거 뭐 빼면은 뭐 0 빼고 하는 거 보고 해보면 나는 나와. 그거 생각하면 될 거고. 나는 아까 저기 호연이가 얘기했던 거야. 나는 호연이가 얘기했던 거. 다 묶여. 결국에는 얘들아. 같은 걸 가지고 말만 바꾼 거야, 지금. 정답은 나라 나올 거야. 근데 그걸 말을 바꿀 거야,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세진이가 얘기했는 거 보고 한번 대입해보고 나는 마침 또 호연이가 얘기했는 거야. 그거 갖고 말을 넣으면 돼, 민규야. 알겠지? 꼭 여기까지였나, 숙제가? 과학에서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더라, 이거. 이거 쉽지. 4, 1번, 4가 3은 했나? 3번 안 했어요. 3 숙제였잖아. 1, 2, 3, 4, 4. 다 안 했어, 1, 2, 3, 4? 4는 다 제가 저번 시간에 궁금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4는 다 했고, 네. 1번에 뭐 나오거나 뭐, 4 들었어? 4 안 한 사람 민규밖에 없고. 4 빼고. 이거 좀 통합이 돼야 된다. 4, 그러니까 4에서 안 되는 거 있더나? 안 되는 거만 얘기해줘. 3번이 안 됐어? 3번에 3번에 3번 보기. A에 대한 이유는 뭐지? 근데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하고 기질의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있나?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하고 기질의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있나? 아니요. 기질의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없잖아. 얘들아, 기질의 반응 속도하고는. 기질의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없는데 효소가 한 가지 반응만 하는 게 기질 특이성인데 기질이 특이. 그거하고 반응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 자체가 없다. 단번에서는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지. 속도하고는. 그러면 되나? 다른 거는? 네.
또 안 되는 거 없고 4번. 4번에 몇 번이 안 돼요? 네. 3번에 4번. 이거는 어떻게 35에서 45. 이거는 그 A 있잖아. 세 번째 줄에 그냥 1 문자잖아. 엄도. 네. 어. 온도가 올라가면 한 1.5 아니 그 봐봐. 얘기하면 돼. 1.5로 반응도가 증가하고 지금 읽어봐. 활성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보다 있잖아. 증가하고 회사에 판매자는 할 말에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그냥 넘으면 주배기류가 변형하면 판매로서 영향이 떨어지기 그럼 무조건 온도를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끝까지 읽어야 돼. 읽다가 말아보는 거 그렇잖아. 끝까지. 많은 적 그럼 됐어. 네. 근데 4번에 3번도 반응 물질들이 기체일 때 압력을 높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그냥 깔아야 되는 거.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부피가 작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이씨. 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 기본적으로 단위 부피이라 했으니까 됐어. 이거? 지금 또. 2번 경태가 약간 하자가 있잖아. 저 이번에 2번이요. B가 비촉매했을 때 실험 과정이고 B4가 촉매했을 때 과정인데 그렇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활성화 에너지 크기랑 상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크기지. 활성화 에너지랑 다른 거예요? 다르지. 여기서 에너지하고는 다르지. 반응 속도랑 묶였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에너지의 크기가 그랬으니까 그냥 에너지로 잡아보면 되지 그냥. 근데 에너지 잡아도 상관없잖아. 뭐가 문제지 근데 문제야. 그러니까 어. 에너지 크기가 작아지면 어. 그 분자들의 에너지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B가 B 위치 있잖아. B 위치. 네. B의 위치를 보면 돼. B의 위치가 지금 활성화 복합체인 B의 위치의 에너지가 있잖아. 네. 그 위치 에너지를 10으로 잡고 A의 에너지를 만약에 1로 잡는다 치면 그 차가 활성화 에너지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B-A가 만약에 5로 잡잖아. 그러면 또 그거하고 A의 1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면 B보다 B-가 작다는 말은 나의 촉매 공정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B하고 A의 에너지 차, 그리고 B-랑 A의 에너지 차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B가 B-보다 크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나의 촉매 공정의 이 그래프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말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되나? 분자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다른 거는 없고, 요까지였어? 네. 5는 아니었나? 네. 왜 이걸 안 했을까? 그러면 인내수 오늘 사용나 어려운 걸 하나 하려 했는데 하고 과학기술 하나. 자, 인문예술 다를 봐봐. 잘 들었고 수학을 하지 말고 알겠지?
윤희수 8의 4번이야. 윤희수 8의 4번 88페이지. 자, 기납적 논증은 기납 배웠잖아. 어릴 때. 배웠나? 배웠던 것 같아. 자, 기납은 자 봐봐, 나가. 내가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할 거야. 한국에 있는데 갔어. 학을 발견했는데 흰색이었어. 자, 하나의 가설이 나갔어. 하나에. 한국의 학은 흰색이었어. 그렇네. 일본에 갔어 내가. 또 발견했어. 흰색이야 학이. 학은 흰색이네. 그치? 미국에 갔어. 또 학이 흰색이야. 이야, 씨. 영국에 갔다. 학이 흰색이야. 나 프랑스 안 가봤어. 근데 왠지 프랑스 가면 학이 어떨 것 같아? 흰색 같아. 잘 모르겠는데. 앞에 이것 때문에. 앞에 내가 경험했던 이 사실들 때문에. 난 안 가봤는데. 뭐 좀 새로운 게 좀 생기지 않아? 안 가봤지만. 근데 진짜 프랑스 가면 학이 흰색일까? 100% 모르지. 알 수 없지. 가는데 빨간색이고 까만색일 수 있잖아. 알 수는 없지. 근데 갔어. 진짜 하얀색이야. 그러면 내가 또 어딨나? 난 멕시코 가면 학이 흰색일 거라고 또 생각했어. 그럼 이 방금 생각은 그 전에 생각보다 가능성이 더 커지나 작아지나? 커지지. 내 주장은 또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막 내 주장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기납이야. 이게 뒤에 가보면 연역은 진짜 연역은 맞잖아. 상관 넘고 테스형.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 사람 다 죽어. 허영이 사람이야. 허영은 어때? 죽지. 새로운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리고 호영이가 죽는다는 건 사람은 죽는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야. 그걸 개별적인 것에 집어넣는 것 뿐이야. 그냥 우리가. 이게 연역이야. 상관없고. 대충 그 정도만 알면 말을 푸는 거야. 이제. 자, 기납적 논증의 경우에는 결론은 특수한 사례들, 여기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기 가보니까 이렇더라, 또 다른 데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사례들이 축적되고 최대한 많이 축적될수록 정당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결론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럴 거야 라는 100% 진리일 거야 라는 필연성을 가지지 못해. 사례들은 무한해? 겁나 많지. 우리가 다 가볼 수 있나? 모든 나라를 내가 정말 조그만 지역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을 다 볼 수 있는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 무한해. 무한 사례를 인간이 다 접할 수는 없거든. 연역은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에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 도출된단 말이야. 호영이 죽는 건 호영이가 사람이면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도출돼. 그럼 결론은 전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어.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호영이가 죽는다. 하지 말자. A는 죽는다. 말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이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했던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는 그럼 어떻게 설정돼? 사람은 죽는다라는 건 어떻게 설정된가? 언제까지 사람? 그렇지.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어. 결국 그거는 뭐지? 무슨 논증이었지? 기납이지. 기납으로 우리는 사람은 죽는다를 했는데 기납의 결론은
필연성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봤어? 아직도 몇천 년 전에 사람 안 죽고 저 숲이나 동굴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본 것 뿐이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뭐 우리가 못 본 거지. 못 본 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사람을 죽는다라는 그 전제가 참이라는 전제하에 A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는 연역도 결국은 좀 불완전한 거 아니야? 라는 거야. 이 말은. 그럼 좀 이해가 될까?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자 90페이지 가보자. 거꾸로 한번 가보자. 우찬아. 저요? 응? 아, 우찬이 좋아하지. 내가 저거 시키고 이거 시키는 거야 내가. 이거 보자. 지금껏 알려져 있는 피지컬 관념을 위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 만약에 관찰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해서 모색하겠지, 그지? 아, 이거 왜 일어났을까?를 설명하려고 해, 사람들은. 가축법 자, 가축법. 가축법은 관찰되는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관찰된 사실이, 즉, 우리의 관찰된 어떤 특이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할 거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인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통하고 있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할까?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그 존재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말이 어렵지. 엄청 어려워. 전제니 뭐 결론이니 뭐 말이 어려워. 가축법을 정리한 철학자 퍼스는 다음에 논증을 사례로 들어 가축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 예를 보면 돼. 예를 보면 자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하얀 콩이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 옆에 놓인 자료를 보고 이 콩들은 이 자료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자. 자, 이 콩들은 하얗다라는 게 결과 기억이었고 이 자료에 들어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라는 게 규칙 니은이고 이 콩들은 이 자료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의 사례 디귿이라고 우리가 본단 말이야. 자, 가보자 도현아. 이 추론의 출발점은 결과는 즉 기억은 이라고 습관적으로 바꿔라.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너희가 문제 풀 때 기억은 관찰된 사실로서 자 결과는 관찰이 된 사실이지. 내가 봤잖아 눈으로 이 콩은 하얗다 그지. 일반적 규칙에 자 뭘로 바꿀래? 니은으로. 니은 즉 이 자료에 들어있는 콩은 하얗네. 니은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될 거고 규칙이 하나의 가설이네. 규칙이 하나의 가설이네. 니은은 규칙이면서 가설이네. 니은은 규칙이면서 가설이네. 말이 어려울 때는 바꾸면 돼. 쉬운 걸 바꿔 그냥. 규칙인지 뭔지 모르겠다. 규칙이 니은이고 가설도 니은이네 그냥. 이것이 참임을 전제를 때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실이 뭐라고? 결과 뭐라고? 결국 기억이지. 니은이라는 어떤 규칙에 해당하는 니은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이 전제될 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이것이 기억이구나. 관찰된 사실은 뭐? 기억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 참이 전제된 규칙, 니은과 결합 때문에 결합이 돼야지. 사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 즉 니은과 결합이 돼야지
규칙의 한 사례로 한 사례로 기결돼. 사례가 뭐지? 디귿. 그렇지. 자꾸 바꿔. 얘기를 안 해줘도 바꿔. 앞으로는 문제 풀 때 내신에도 모의고사든 바꾼단 말이야 우리가. 자 보자.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에 자료를 보고 자료 안에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에 하얀 콩은 이 자료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되는 것. 방금 도현이 읽었던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야, 그렇지? 어려운 문장인데 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바꾸면 그렇지. 규칙을 가설로 바꾸고 뭐 사실을 또 뭐 참고로 바꾸고 하니까 어려워. 우리는 동일하게 기역, 미역, 디귿으로만 쫙 바꿔버리면 결국은 쉬워. 그렇지? 바꿔버리면 돼. 버리면 돼. 어려울 거 없어. 말이 어려워, 말이. 쉽게 바꾸면 돼. 자, 그게 끝이야. 그리고 지금 할 거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연역과 그 기납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할 거야. 근데 허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가축법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연역법은 규칙을 자, 규칙. 니은이라는 규칙. 사람 모두 죽어. 라는 규칙. 특정한 사례, 특정한 사례에 우리 현재 뭐 A는 사람이다. A랑 A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그지? 에 적응하여 결과를 도출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A랑 A도 죽을 거야. 이런 거잖아, 그지? 를 도출하는 분석 추리이자 그래서 분석 추리를 한대. 연역을 분석 추리를 한대.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해설적 추론으로 자, 추론의 결과. 뭐였지 아까? A는 죽는다. 라는 결과가. 규칙이 뭐였지 아까? 기억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했던 거에는 사람 죽는다. 를 해설하는 것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해설적 추론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추론. 오른쪽 집어넣고 요거를 그 위에 A로 적용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건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이루어지지 새로운 지식이 안 돼. 연역은 새로운 지식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종합 추리고 분석 추리가 아니고 종합 추리고 분석 추리가 아니고 종합 추리고 이자 부분에서 전체가 되고 그지? 어떤 부분에서 전체가 됐고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특수에서 일반으로 갔잖아, 그지? 이 안 되면 얘기해줘.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확장을 시키는 거야, 확장을.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그리고 오류도 있다, 그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허스에 의하면 가축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 한 유형의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유형이 나와. 한 유형에서 전혀 새로운 유형이 나와.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에 그래서 확장이라 보는데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해낼 분위기에 관해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만 모아가지고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하지만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축법은 오류가 있지만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진정하게 확장할 수 있는 추론이래. 가축법은
고영아. 가축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자, 보자잉.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자, 추론의 과정에 설정되는데 보편적이고 일반적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성격을 다르다. 아, 연역법의 규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다, 그지? 연역법의 규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 진리다. 근데 가축법은 좀 달라. 버스는 헛스는 자연법칙, 일반적인 진리와 함께 경험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여 가축법의 규칙 본주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관찰된 사실이 뭐였나? 아까 그 A에서 본다면 이 콩하에라는 거 하고 설정된 뭐였지? 그 뭐였지 그게? 그 뭐였지 니은이들아? 이 자료에 드리는 공은 모두 하에 라는 그 두 가지가 가설의 결합을 할 때 이 둘에서 다른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뭐가 동일성했어? 뭐가 동일했어?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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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하얗다. 콩이 하얗다. Bun is white. bun이 콩 맞나? 아이가. bun은 빵인가? 콩은 뭐지? B니까. Bean is white. Yes. 오케이. 이는 이는 논쟁이 다른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추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기납법도 근합법과 와 달리 가축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비교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지.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어째서 그런지 왜? 아 중요하단 말이야. 어째서 그런지가 중요해. 그걸 잘 해야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판단돼. 어째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계속 가보자.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헛스는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한 의뢰 야기된 것이자 믿음의 상태를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하고 가축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라고 하였다. 가축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함정의 추리에까지 널리 활용된 추론 방식이다. 재밌어. 이거는 가지고 해보면 이는 그간 직관이나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추측의 과정에 논리성을 논리성을 보이는데 그런 의의가 있나봐.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 될 거고 11 이 정도는 나중에 하면 될 거고 인문 예술은 이 정도 하면 너희가 다 풀 거야 아마. 그거는 꼭 풀어갖고 오고 탈문화 7, 8 아, 그거 어려워. 다음 주에 9 하나 하고, 어려운 거 하고 나서 이제 문학 3월 때 넣어갖고 되겠다. 그 다음에, 아, 너무 수영 공부 잘 모르지. 이거 해야 되겠네. 줘야 되겠네. 책상도 하나 줘야 될 것 같고. 하이문화는 한두 개만 하면 끝나겠다, 하이문화 얘들아. 나머지는 좀 너희가 하면 충분히 할 것 같고. 과학기술 우리가 4까지 했지.
빛나는 거 엄청 안 좋은 거. 5. 가보자, 경민아. 준우야. 과학기술 5. 186. 오늘 한두 개만 더 끝내자. 하고 문제 안 푼 사람 좀 풀고 가. 안 푼 사람은 다 풀고 검사하고 가. 안 매길 테니까 풀고만 가. 공부 좀 하고 가. 보자. 네트워크는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그지? 이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규격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컴퓨터 뭐 좀 잘 하는 애들은 다 알 거야. 이거는 남자애들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지?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네.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으로 약속이다, 그지? 통신 방법에 대한 약속인데 네트워크가 설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가 성립하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 그지? 약속이 있어야 돼. 서로 통신을 할 때 아무하고나 통신할 수는 없어, 우리가. 초기의 프로토콜은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가 있다고 지가 의문을 내. 완전한 조직체 내에 자, 조직체 내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토콜 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화해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게이트웨이라는 게 필요해. 게이트웨이는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바꿔서 연결해주는 게 게이트웨이였다는 말이야.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하여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 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를 만드는 제작사랑 통신 장비 업체들은 야, 우리 그럴 게 아니고 좀 비슷한 호환되는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 보자. 굳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 하지 말고 같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자라는 방안을 마련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자, 표준이 되는, 그지? 프로토콜 OSI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우리 휴대폰에도 많이 쓰고 있잖아, 그지? 자, 표준 프로토콜인 참조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경민아.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간 호환하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로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네트워크 간에 호환을 할 수 있어.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쉽게 하면 참고해서 만들어라 이 말이야. 참조 모델은 참고해서 만들세요. 제작하세요. 하나의 모델을 그냥 만들어 준 거야, 사람들한테.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모아 그룹화한 계층으로 구성한다. 그룹을 시켜서 계층적으로 만들어 버렸어. OSI 참조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의 전 과정을 7개로 나누고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일부의 단계만 7개로 나눠놓긴 했지만 7개를 다 쓸 필요는 없나 봐. 일부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가 있어. 자기 필요한 것만 쓰면 돼. 참조 모델이니까 꼭 7개 다 쓸 필요 없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이용해서 쓰면 되나 봐. 있으므로 모든 통신 절차를 7개의 계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이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프로토콜 OSI 참조 모델의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다.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대. 자, 그 중에서
그중 하위 3개 계층은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밑에 물리, 데이터, 그다음 네트워크 묶어서 하위 3개 계층이라고 부르고 묶어서 하위 3개 계층이라고 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를 서로 전송해 준단다. 네트워크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위 3개 계층은 상위 3개 계층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은 세션, 표현, 응용 3개 묶어보자. 중간에 전송은 빠지네. 그죠? 밑에 3개, 위에 3개 하면 전송 빼고 3개 나뉘네. 계층은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밑에 게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위에 건 전송된 정보를 뭐 처리하는 건가 보다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송 대체 뭐 하는 거죠? 중간에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가 보다. 중간에 있는 전송은 연결하는 기능을 하나 보다. 이때 계층 4부터 계층 7까지 계층 4부터 그 전송 계층부터 7까지 상위 계층 7까지 응용 계층까지 위에 4개 계층은 내부에 있대. 컴퓨터 내부에 있는 거래. 그럼 밑에 3개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것들인가 보다. 그치? 컴퓨터를 만들 때 이제 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지? 도구상에 있는 것들인가 보다. 가보자, 대진아. 계층 1이 물리 계층. 물리적인 겁니다. 그지?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뭐 컴퓨터 안에 있겠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 가면 케이블 있잖아. 케이블 꼽는 거. 그런 생각하면 돼. 지니야, 이렇게 꼽는 거 있지? 그거 생각하면 돼.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DSU를 거쳐서 한다. 자,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보내거나 받을 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야 되겠지. 그게 DSU야. 디지털 서비스 유닛.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부호로 만들 건데 이걸 라인 코딩이라 해. 요즘 코딩 좀 많이 하지. 코딩이 좀 유행이던데. 코딩 하는 애들 없나? 코딩 좀 신기하지? 코딩 좀 신기한 것 같아. 아무튼 라인 코딩을 하는데 라인 코딩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NRGR 방식에서는 비트 가스, 쌤이 요거 좀 읽을게. 비트 가스의 부하를 위해서 플러스 전압, 그리고 플러스 볼트,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V 전압을 활용할 거야. 자, 가보자. NRZ 방식에는 비트 값 1은 플러스 전압으로 비트 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NRZ 다시 L. 자, 비트 값 1은 플러스 전압이고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표시를 할 거야. 표시를 우리가 어떤 비트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는 어차피 얘들아 이진법이니까 그지? 0하고 1로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 1 마이너스 전압 0으로 표시할 거야. 그럼 얘가 그걸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쭉 만들겠지. 비트 값 1은 전압의 변화로 비트 값 0은 전압의 무변화로 나타내는 NRZ-M 1은 전압을 변화시킬 거야.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0이 들어오면 전압을 놔둘 거야. 그냥 플러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는 그대로 NRZ-M이 될 거고 비트 값 1은 전압의
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내는 반대다 그죠? 앞에 거랑 NRZ-S 등이 있다. 이렇게 종류가 있어. 그걸 가지고 189의 3번 문제를 풀어낼 거야. 풀 수 있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는 사람. 감 못 찾겠는 사람. 1번만 볼까? 세진이가 있으니까. 눈 따라와라. 가는 지금 비트값 1에 플러스 전압 맞나? 세진아? 네. 다른 사람 안 되는 사람? 왜요? 울어. 우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울어. 그냥 그 앞에 보지 마. 오, 왜 하는 거 같이 봐. 한 번에 1번 보고 있어. 가는 비트값 1에 플러스 전압, 요것만 딱 봐. 민규야. 안 되면 그냥 바로 물어. 물어, 내한테. 세게 물지 말고. 이 쪼크를 10년째 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느꼈어. 언젠가 내가 웃길까, 씨. 이거 잠봐도 이쁘네. 수현이 잠을 똑같네. 자, 세진아, 비트값 0에 마이너스 전압 맞나? 네. 모르겠다, 나는. 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라, 내한테. 없나? 네. 그러면 NRG-M인지만 보면 되겠네, 얘는. 맞나? 아니지. NRG-L 되겠지, L. 됐지? 앞에 대응시킨 게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뒤에 방식 보고 앞에 게 틀리면 거 보면 되고 그냥 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요. 자, 계층 2부터 가보자. 세진아. 계층 2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자, 전달되는 물리 계층에서 전달할 거야.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며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때 그걸 검사하면서 복구를 시킬 거야. 데이터 링크에서는.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 간의 전송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 그지? 빠른 놈, 늦은 놈. 그 흐름을 제어할 거야. 조정할 거야. 넘어왔어, 영아. 187페이지 1 첫 번째 줄 하고 있어. 가보자. 소연아, 가보자.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이다. 시스템 읽었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다가 데이터들을 프레임의 단위로 묶을 거야. 프레임 뭔지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그렇대. 프레임이라는 어떤 단위로 묶을 거야. 이 단위가 있는데 묶어서 전송을 할 거야. 수신 취급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연결해준다. 모든 장치의 데이터들을 프레임 단위로 묶어 전송을 할 거고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수신하도록 연결을 해줄 거야. 계층 3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를 전달에 관련된 계층으로 자,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이야. 위에서 프레임 단위로 묶어서 이제 모든 장치의 데이터를 전송했으니까 그걸 아마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 계층 3에서.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자,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는 각기 다른 어떤 고유의 주소가 있겠지, 그지? 우리 집 주소처럼 컴퓨터도 주소가 있잖아.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 주소 체계로는 IP 주소 체계를 IP가 있지. 각 컴퓨터마다, 그지? 인터넷에 보면 IP 주소가 있지.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의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위 계층,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에 신뢰성 없는 연결 서비스가 있어. 그런 것들을 해소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해.
가령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어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케이블이 뭐 끊어졌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거나 이런 경우에 전송 계층은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단다. 민규야. 계층 5 이상 경우에 따라 없을 수 없을 수도 있대. 세션 세션 계층. 통신하는 시스템 및 사무적인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가령 세션 다른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자, 파일을 전송하는데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확인인가 받는 거야. 해당 위치와 특정 표시를 삽입하는 특정 표지 위치에 대한 어떤 표지를 삽입할 거야. 이때 특정 표시는 표시하는 시스템들은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고 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삽입된 특정 표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한 근처에 재전송하기 표현 위치는 데이터의 표현 부분을 다른 경우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일반적 방식으로 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압축, 암호화로 보세요. 우편물을 비유해보면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해주거나 이동의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하는 포장을 한다거나 나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용인하는 등의 예를 들겠습니다. 응용 계층은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계층에서는 사용되는 베이스를 제공하며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단다. 맞아 이거라. 실제로 OSI 참정제의 기본은 다른 프로토콜을 발전한다. 하지만 OSI 참정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보안성이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토콜의 역할과 네트워크의 정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에 의의를 두십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과학기술 6만 학과 7까지 6만 학과 6만 학과 7만 학과 5만 7까지 7 합시다. 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 7이죠. 재밌네. 7 어렵대. 나 7 어렵던데 60다 이거. 숙제 좀 했니? 숙제를 그래 안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시켜. 호영아 문제 좀 풀고 가자. 어차피 하는 거. 자 6 7 쉬워. 7 존나 쉬워. 6 쉬워. 저기 긴지 말고. 자 가보자 민규야. 아니 방금 읽었지? 다시 와서 준우. 저녁은 먹는 준우. 한 문단씩 가보자. 인프라가 작은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어이. 수학적 법칙이 어이. 제대로 어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쳤다. 자연 법칙에 대한 존재,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굉장히 컸어. 즉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는데 케플러는 자연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 즉 자연의 영역에도 수학적 법칙은 반드시 있다. 자연이 그냥 대충 지 멋대로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자연은 수학적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많이 밝혀졌지만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도 분명히 수학적 법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행성 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데 바쳤대.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였어.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야.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를 별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잖아. 행성들이 도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티고 브라헬의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관측지를 그 사람이 뭔가를 관측했어. 그 관측한 치가 있어. 수학적인 그 관측치를 토대로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하였다. 자 만들었단다. 이후 뉴턴의 만류인력의 발견은 그래서 그 이후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다시 그의 행성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것은 그의 행성운동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의 만유인력이 발견될 수 있었다 그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해서 애플이 로고를 사과로 했지 그지. 자 코페르니쿠스는 병민아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곱보기 운동을 진짜 너무 빨리 나.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곱보기 운동 넘겨보자. 이런 거라 그지. 됐나? 항성이 뭐고? 별이요. 별이지 별. 별이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이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근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다른 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별이 항성이 뭐라고 민규야? 응? 별이 별이 뭐 어떤 건데 그래 여기서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어떤데? 안 움직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근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왜 그렇지? 안 움직이는데 왜 움직일 것처럼 보이노? 목이 다른 것들이 움직이니까 그지? 행성은 얘들아 빛을 받아도 빛나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라서 빛나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라 얘기잖아. 행성은 움직이지. 빙글빙글 돌지. 누구를? 태양 항성 주위를 돌지. 그러니까는 누가 있노? 누가 있노? 어디서 배웠노? 가 배우지 않나? 누가 있노? 태양계. 수금지역 고쳐 수금 하 목토 있지. 네. 5개밖에 없지 않나? 수금지역부터 천까지 천왕성? 네. 천왕성 태양계. 항성은 제일 됐잖아요. 명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얘들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면 이제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보자. 자, 보자.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공정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자, 산정하고 태양하고 항성을 정지한 것으로 딱 정하고 상정을 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니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곳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라고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다. 인식시켰대. 인식시켰어. 당시에 티코 브라에는 관측을 통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대.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 발견했대.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자, 극복했다. 그리고 나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이제 확실하게 정하려고 했는데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에서 보일 것인지만 알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떤 때 어떤 방향에서 아마 보일 거야 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있을까는 모르겠다는 거야. 지구는 계속 움직이니까 지구를 탁 멈춰봐! 너 잠깐만 멈춰봐!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 호영아.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지만 이것은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태양, 것이다.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거야.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가장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없는 단어를 자꾸 읽어버리면 헷갈리면 안 되지. 자,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대.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하고 지구의 연결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었대. 똑똑했나봐. 우리는 나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보자.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 속도는 태양 또한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 속도는 넘겨보면 나와. 한번 봐봐. 일단은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알려져 있었대.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각 속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고 그랬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거리 변화를 알아야지.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알 수 있었다. 그건 그렇겠지, 그지?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 야, 그랬단다. 똑똑하다.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에서 태양의 각 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부터 이해하면 돼. 태양의 각 속도는 바뀌어. 근데 1년을 주기로 같아져. 자, 이거 중요한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자. 각 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질 거야.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했다. 태양의 각 속도는 바뀌는데 1년을 주기로 같아져. 지구는 태양을 주위를 돈다 했단 말이야. 자전하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을 거야. 저 멀리 막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을 거야. 일정하게. 이러한 과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을 돌고 있는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지구의 공정 궤도면의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한다. 그림을 보자. M이라는 게 있어. M이라는 게 딱 치자.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는 언제든 볼 수 있어. 이만은 언제든지.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보다.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돌아온다. 지구 E가 태양 S랑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딱 놓이는 순간이 돌아올 거야. 딱. 이 순간에 지구 1호부터 지구 1호부터 랜턴 M을 바라본다면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과 SM이 HL 되겠지, 그지? M이 되겠지. 만약 지구가 다른 때에 다른 위치에 온다면 지구에서 태양 S와 랜턴 M이 둘 다 보일 것이고 즉 직선 XM의 일치했을 때가 아닌 다른 곳에 만약에 E가 온다면 S랑 M을 둘 다 보겠지. 양쪽으로.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E의 크기를 잴 수 있다. 각 E의 크기를 잴 수가 있겠지. 그때마다. 우리는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경태야. 항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직선 SE의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알고 있다.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항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SE하고 SM의 방향을 알 수 있대.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또한 각 S를 알고 있다. 각 X를 알고 있고 그러므로 종이 위에 임의로 그린 밑변 SM 위에 SM 위에 우리는 각 E와 각 S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SEM을 그릴 수 있다. SM을 그릴 수가 있고 이로써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궤도가 그려질 수 있대. 물론 아직 그것을 절대적으로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방향일 거라는 거 정도,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대.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케플러가 주목한 것은 화성이었다. 화성을 보고 생각을 해냈나 봐. 당시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케플러는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연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화성 M은 화성의 공중 궤도에서 화성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화성에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고정된 밑변이고 지구 E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된다. 그렇겠지. 그때 E는 SM을 다 볼 수 있겠지.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하는 수단이고 그래야 되겠지. 각을 딱 재가지고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 되겠지. 그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한다. 케플러는 이러한 서구를 통해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이니까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타원으로 궤도의 모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이 이런 식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됐대.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원리상 간단했다. 원리상 간단했대. 그렇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학의 형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근데 수학 형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힘들었대.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다.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고 특정한 행성하고 태양을 연결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들은 똑같고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하의 세제곱에 행성 공전 주기의 제곱이 비례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했대. 그렇대. 똑똑하지 않나 이들은?
그랬대 얘들아. 우리는 모르겠어. 여기서 수학적으로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얘들아. 원리적인 것만 알면 될 거고. 3번 뭐겠노? 기울고 있어. 2번. 저거 때려라.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저 아예 이해 못했다 저. 어휴. 아 1번. 몇 번 나오노? 2번은 경기는 나올 수가 없지. 네. 몇 번? 저는 1번 나오고 경민이 1번 3번이 아니고 3번 또 저 3번 3번 또 M이 어떻게 두 개 나와? 왜? M이 하성인데 랜턴인데 1번이에요. M이 두 개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SM밖에 없잖아. 네. SM이 될 때 지구는 어떻게 되노? S랑 M을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지. 근데 이 위치는 계속 바뀐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SM의 밑변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일단. 2번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응? 2번은 왜 안 되나? M을 옮기는 SM의 밑변이 되는 게 일치를 해야 지구 E의 궤도를 알 수가 있잖아. 만약에 SM이 밑변이 계속 변하면 구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아 2만 움직여야 되고 N은 고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M이 일직선에 오는 그 밑변이 고정이 돼야지. 고정이 됐을 때 지구는 어디 있노? 또 고정됐을 때 지구는 어디 있노? 지구가 바뀌어야지. 네. 그래야지 이 삼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SM이 지금 바뀌어버리면 지구의 궤도를 알 수가 없어. 주구장창 됐잖아. 그치? 그래, 여기까지 풀어갖고 쉬워. 아무 사람 좀 풀어봐. 이거 갖고 와봐. 그거 계산 못하면 전화 답 없을 건데.